철없는 어른들의 오늘 주제 발제자를 맡은 승작가입니다. 지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자, 우리 네.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우선은 정년이 60세라는 거에 대해서 그 A님께서 청년 60세요? 네, 왜 60세가 정년이냐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 자기가 근데 얘기하고. 어디 정년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정년 정년퇴임 정년 퇴임할 때. 때 아 그때 그래요? 얘기하는. 자기 기억 안 나? 자기가 얘기한 거. 네. 소거시켜줬어. 그거를 우선은 내가 정년이 왜 60대가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 찾았는데 국민연금이 옛날에 조금 내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거를 80년대에 국민연금이 시행이 됐잖아요. 국민연금 시행을 할 때 그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그때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이었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60세 정년이라는 건 너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좀 쉬다 죽어 이거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80 중반 아닌가요? 여자가 80대 중반이고 남자는 70 후반? 70대 후반, 80대 그러면 초반이고 지금 그렇게 정년- 많이 차이나요? 그럼 평균이 지금 80이니까 네. 그럼 지금은 75세가 정년이 돼야 돼. 좀 더 놀아야니까 70세까지. 70 돈이 없으니까 그럼 80, 79세.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하죠.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 거죠. 연금은 다 65세. 65세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럼 최소 65세까지는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그쵸? 하잖아요. 보통. 전 국민연금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네, 너무 커져요. 합시다. 그리고 자, 네. 몇 개 또 있어. 네. 몇 개 또. 정정사항.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사 얘기랑 과학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중국 그 우선 네. 과학만 얘기해 얘기해. 주세요. 과학만. 그러면 평평한 지구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열심히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이건 정말 진짜 맞다. 같죠? 이렇게 하시는 전 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별로 보고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아예 그냥 말로만 들어도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근데 유튜브 그 사람들은 봐도- 진짜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막 논리적으로. 되게 막. 논리적이에요. 아 그리고 뭐 이런 뭐 위성 사진 이런 건 다 구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구라가 아니라 바다랑 달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과학적 증거를 배우잖아요. 아니지. 근데- 그거는 다 조작.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지. 저게 그 지구가 둥그렇다는 증거다라고 배운 거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배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로 가면? 우리 그 중국이기 유튜브를 때문에요. 보고 우리 우리 때문에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과학 유튜브 보면은 특집을 합시다. 이렇게 막그 찍어가지고 지구 되게 고위도의 위도가 아니라 상공에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진 찍으면 지평선이 이게 막 렌즈에 대한 왜곡이다. 이런 아니 식으로 근데 나오는데 비행기만 타도 보여.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여. 좀 이렇게 되지 않나? 비행기를 안 타봤나 봐. 우선 넘어가서 그러면 아나키라고 알죠? 음. 아이 약 안 먹이고 키우기. 아, 네, 네, 네. 그거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이 한의사가 시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의사가 그 메인으로 운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냥 그 의사로 알고 있는데 양의사. 어, 그래요? 한의사인가? 그 저는 그건 한의사로 그거 알고 의사죠. 있었어요. 의사라고 하기엔 일부라고 붙여야 돼. 그 사람들도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백신 안 맞히기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하는 거고. 근데 모든 그 왜 의사들도 같은 분야 뭐 예를 들어 치과 의사라 해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떼어야 된다. 이건 안 떼어야 된다. 뭐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100% 과학적이다 해서 그 한 의사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나키고 백신 안 맞히기. 그건 아나키랑 상관없는 거예요? 아나키랑 상관없이 어. 그거는 아나키는 우리나라
그 의사가 하는 거고 주도하는 거고 백신 안 맞추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고. 저도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맞추면 안 된다는지는 까먹었어요. 그게 뭔데요? 근데? 백신이라는 게 우선 작동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동작을 안 하고 그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가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고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몇 번. 나 맞았는데 진짜 그래서 짜증난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 부작용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백신은 또 약이 아니잖아. 근데 백신도 그 뭐 병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놓는 백신도 있고 죽은 걸 우선은 놓는 중요한 거는 백신도 있고. 백신 안 맞추기에 거기는 중요한 거는 백신이 우리가 아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 맞았을 때. 그럼 근데 우리 그런- 주제를 먼저 할까요? 네, 너무 그- 얘기가 길어지고 근데 있는데. 우리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안 할까? 아, 나 저번에 네. 그 창조과학도 속아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다음에 그 주제를 할 때 한번 다뤄보기로 네, 하는 그럼 걸로. 과학 스페셜로 합시다. 네, 과학의학 스페셜. 나중에 한의학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한의학.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한의학은 양약이랑 좀 달라요. 한의학이랑 싸우잖아요. 한의학은 달라요. 왜냐면 우리 양 의사들이 한의학한테 니들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의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의사 쪽에서는 한의학을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민간요법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민간요법 많이 있는데 가짜인 것도 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민간요법도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 그 한의사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의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걸 하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의학 쪽은. 그러니까 그거 다 묶어서 얘기해 보면 나중에 될 것 한번 같아. 얘기하고 이제 그 본래 주제로. 오늘 주제 큐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큐어 퍼레이드에 앞서서 성소수자 관련돼서 먼저 용어를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성소수자 하면은 크게 LGBT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L이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 양성애자, T가 이제 트랜스젠더를 뜻하는데 해외에서는 영화들을 보면은 이 성소수자 레즈비언도 그냥 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화 보면은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다른 용어가 이제 성정체성이랑 성지향성인데 성정체성은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고 성지향성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이 성적이나 육체적,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성별을 이제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다룰 수 있을까라는 주제이기도 한데 커밍아웃이랑 아우팅이라는 건데 커밍아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나 혹은 지향성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 하고 이제 아우팅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퀴어 퍼레이드의 그 퀴어가 뭐냐라는 건데 퀴어는 이제 이상한, 색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성소수자들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였는데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하면서 이 용어를 아예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예 퀴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반이라고 하죠. 일반이랑 다른 것들에서 이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퀴어 퍼레이드가 뭐냐면 퀴어 축제라고도 해요. 이제 왜 퀴어 퍼레이드냐면 그 축제 마지막쯤에 롯데월드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자동차 위에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되게 그 전 세계적으로 6월쯤에 열려요. 6월에.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 퀴어 퍼레이드 자체가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왜냐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왜 6월에 열리냐?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하게 된 유래 때문인데, 스톤월 항쟁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왜냐면 그 항쟁이 6월 28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6월 달에 대부분 열려요. 그래서 이 스톤월 항쟁을 짧게 얘기하고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스톤월 항쟁이란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1969년도 6월 28일 날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곳에 술집 스톤월, 다른 말로 하면 뭐 스톤월 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편의상 스톤월을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69년도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68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당시에 미국은 52년도에 동성애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등재되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뉴욕은 이제 그 당시 뉴욕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술집과 같은 공공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여장한 남자나 남장한 여성 혹은 뭐 게이, 레즈비언들이 보이면 이제 다 잡아 넣는 시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모일 곳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나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했던 곳이 거의 술집이에요. 왜냐면 뉴욕이잖아요. 그 당시에 뉴욕이면 이제 마피아들이 점령을 했을 때인데, 마피아들이 돈 때문에 이 술집을, 마피아들이 관리하는 술집들이 이제 경찰들이 가끔 단속 오는 거는 이제 돈을 주고 뇌물을 줌으로써 단속은 피하고, 이제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유일하게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게이바, 뭐 레즈비언 바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모일 데가 없었으니까 유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기습적으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면 다음날 그냥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이러한 약간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톤월 항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파토리에 따라서 이 6월 28일 날 이날도 그냥 이 스톤월이라는 곳에 이제 경찰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말하자면 단속을 할 때 이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이제 뭐 민증이나 이런 거 검사를 신원 조회를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밖으로 다 내보내고, 이제 여장한 남자들, 남장한 여성들, 트랜스젠더들만 이제 잡아가지고 수송차에 옮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밖에 신원 조회가 끝난 사람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가 그 체포됐던 사람 중에 레즈비언 중에 그 다이크라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 그 레즈비언이 체포하는 도중에 이 체포 자기는 안 당하겠다 이러면서 막 완강히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계기로 사람들이 있는 거기 모여 있는 무리들이 경찰들에게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은 1센트, 10센트니까 동전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시위대 그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병력이 오거든요. 근데 그 추가적인 병력이 오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엔, 그러니까 다 성소수자들이 소극적이었는데, 저 레즈비언이나 혹은 그 이 시위를 주동했던 게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차별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트랜스젠더나 뭐 여장한 남자나 뭐 남장한 여성이나 이렇게 차별받던 사람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받은 성소수자들이 그 시위대에 이제 몰리면서 수천 명까지 그러니까 불어나고, 다음날 저녁에도 이곳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좌파들이나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됨으로써 뭐 사회주의자나,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안 모였어요.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성소수자들이 뿌띠 부르주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안 모이고 그런 여러 가지 좌파들이나 히피들이 시위에 참석하면서 7월 2일까지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7월 2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이 스토너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됐고 경찰들이 이거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빈번히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압은 실패를 했고 이 항쟁의 결과로 소극적이었거든요. 원래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이 소극적이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73년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69년도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70년도 6월 28일 날 센트럴파크와 이제 미국 의회죠. 그 주변을 중심으로 퀴어 퍼레이드를 열게 됩니다. 그걸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됐고요.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면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는 2000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최초로 해서 9월 8일날 2000년도 9월 8일날 9월 9일날 이렇게 총 이틀간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홍익대학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홍익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서울까지 열렸고요. 올해는 이제 7월 14일날 얼마 안 남았죠.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2,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점차 인원이 늘어나더니 17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85,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 여러 군데에서 열렸고 대구는 이제 최근에 열렸어요. 인천에서는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하니까 부평에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 때 국가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불교, 조계종이 참석했고 원내정당 대표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퀴어 퍼레이드의 내용이고요. 저는 혹시 퀴어 퍼레이드를 아셨나요, 다들? 들어만 봤어요. 다들 들어는 뭐냐. 다 알고는 뉴스에서 있지. 나오니까. 혹시 가보신 분도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도에 친구 따라 한번 가봤는데 15년도 한 3년 전이죠. 15년도에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퀴어 퍼레이드가 논쟁이 많아요. 이게 꼭 기독교 쪽에서 반대하는 것만 아니라 이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왜냐면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주로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노골적인 노출, 너무 노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 같은 데에서도 뭐 음식 팔거나 이럴 때 너무 성적인 단어들을 쓰고 혹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편집바람이나 혹은 거의 노출 이렇게 심하게 공공장소를 휘달리는데 그거는 비판, 이제 그거가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너무 음란하다는 거죠. 퀴어 퍼레이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15년도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내리자마자 일단 사람이 엄청 많았고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서울에서 최초로 서울역 광장 맞나요? 서울역 광장에서 했었을 때인데 사람이 엄청 많았고 내리자마자 이제 반대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 이제 반동성애 집회를 열고 한쪽에서는 동성애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 축제를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퍼레이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구경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4-5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15년도니까 14년도죠. 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좀 가면 이제 기독교나 이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 눕는데요. 그럼 이제 경찰들이 이거를 끌어내리고 좀 가면 또 눕고 끌어내리고 눕고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7월 14일날 열리니까 이거 관련돼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는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저는 약간 없는, 그 자체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음란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그 하루만은 성적으로 좀 해방된 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소수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음란하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선입견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선입견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이게 노련하게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그냥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다들 얘기만 혹시 하실 게 있나요? 우선 난 어렸을 때부터 퀴어 퍼레이드 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나 NGO 쪽에서 잠깐 일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그때는 만났는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 빤스만 입고 나올 필요 있냐 이거지. 그리고 거기 분명히 주민들도 있고 아이들도 지나갈 텐데, 만약에 퀴어 퍼레이드가 아니라 이성간이 뭐 한다고 해서 여자들 란제리만 입혀서 그렇게 퍼레이드 하면 그건 보고 있을 거냐. 그건 분명히 퀴어 퍼레이드가 아니라도 분명히 모두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근데 퀴어 쪽에서 또 그 퀴어라는 그 문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냐. 여기가 브라질이면 거기는 뭐 리우 퍼레이드 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그 삼바. 빤스만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옷이에요. 어쨌든 그쪽 문화는 그쪽에 그 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문화를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걔네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안 갔던 이유도, 퀴어 퍼레이드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때요? 거기 대부분 다 노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일부가 노출을 하고 있는 일부죠. 거예요? 일본. 한 퍼센트로 치면? 그러니까 일부인데 그 일부가 워낙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가 강렬하죠. 거의 한 10%? 1%? 1%죠. 사실 아, 8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일반인들 다 포함한다고 했어도 일단은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다들 빤스 차림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 자체가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래 그러면 그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진짜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게 이제 성소수자들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굳이 남들도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서 그렇게 뭐 란젤이나 속옷만 입고 다니면은 그것도 욕먹을 짓인데, 퀴어라고 해서 그게 합당한 건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죠. 되게 멍청한 방법인 것 같은 게, 그 보통 사람들이 뭐 성소수자의 그 성지향성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성관계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막 뭐 에이즈니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 바로 무조건 얘네들은 뭐 성관계를 중심으로 뭐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옛날에도 그 서구권에서 비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이제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성적으로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제 그렇게 성적인 거를 부각을 해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천에 요번에 열린다고 했을 때도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음란하게 갈까봐. 근데 왜냐면 퀴어 퍼레이드를 비난하는 것 중에 저번에 이제 서울시장 때도 그 얘기 나왔죠. 음란한 걸로 비난을 하거든요. 되게 다. 그래서 동성애를 음란한 걸로 이제 연관을 시키고 겸사겸사 에이즈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럼 이 축제의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그냥 여기 있다? 외국에서요? 아니면 뭐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은 아까 그 스토너 항쟁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실제로 그냥 따라한 존재하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따라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도에 연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너무 음란한 쪽으로의 축제로 변질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거는. 근데 외국은 어때요? 그런 노출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노출 뭐 있죠. 상관없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 한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축제에서 만약에 란제리만 입고 춤춘다 그래봐. 그럼 뭐 다 사람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그걸 한다는 거지. 이게 외국은 그런 뭐랄까 파격적인 의상이 이 퍼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서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권리랑 이거를 해서 우리 진짜로 있다라고 하고 부수적으로 막 축제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각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자기네들을 퀴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축제의 목적과 행위 그리고 행동들이 다 일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하는 거. 오히려 사실 부작용? 한국의 저는 사회 운동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도 저는 그렇다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페미니즘도 그렇고 이 성소수자 운동도 그렇고 한국으로 오면서 원래의 본질을 잊고 자기의 그냥 욕망대로만 그러니까 욕망이 더 중심이 되는 걸로 바뀐 듯한 느낌이 보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일단 저도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음란한 거는 절대 반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좀 그 퀴어 퍼레이드를 운영하는 그 주최 측에서 그런 걸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좀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저가 있잖아요. 15년도에 갔으니까 작년이랑 재작년도에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가볼 생각인데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안 15년 바뀌려면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저 축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축제의 목적도 안 맞고 뭐 어쨌든 그러면 이걸로 저희가 얘기해 볼 저희 거는 얘기할 게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성소수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열리니까 한 것 같고 총 질문이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성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종교계나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런 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혼란 그리고 성적 일탈 행위나 동성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있다? 그 관련돼서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일단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교육, 기본적인 성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 때부터 뭐 남자 여자의 몸을 다 상세히 보여주고 성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만화나 이런 걸로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난리 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고 중학교부터는 좀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봤자 뭐 콘돔 사용법 이 정도만 그래서 알려줄 거고 초등학생들이 성관계를 맺고 상담하러 가고 싶은데 상담할 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뭘 알고 있어야 성관계가 뭔지 알고 있어야 성폭행을 당하든 뭐 추행을 당하든 했을 때 이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알려주는 걸 되게 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성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성애까지 교육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동성애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하자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예 동성애 자체적으로는 이거 동성애가 있는 거조차도 일단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조차도 되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너희 둘이 연애하면 뭐 벌점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성애를 가르치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누가 연애한다고 하면은 헤어져.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막 금지하고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성애든 동성애든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걸 교육을 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한창 배울 때. 네. 선생님들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만 하지.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애들이니까 너무 약간 별것도 아닌 사냥이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 별것도 아닌 사랑 때문에 어차피 평생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랑 때문에 중요한 공부가 되겠죠.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뭐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단 다른 분들은 저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인권에 대해서에 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그걸 굳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혹시 성교육 할 때는요? 성교육은 필요는 하죠. 근데 이게 거기 안에 동성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동성을 가르쳐야 게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제가 언제 떠오르는 거는 그 이성 간의 사랑을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냥 막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관련 소설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읽어봐라 라고 해주거나 뭐 동성 뭐 관련 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얘네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의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취향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근데 아예 배제돼 있잖아요. 동성애라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아예 다 이성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뭐 성교육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게 그러면 종교 같은 거도 지금 교육에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종교는 원래- 다 얘기는 하잖아요. 뭐 4대 종교 하면서 뭐 이슬람도 있고 그런 거 아예 없죠. 그런 교육 거 과정에 배워본 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급하지 않죠. 4대 문명. 역사 문명에서 시간 역사 역사 시간에 시간에 잠깐 하는 거지 그런 게 정말요? 있다. 저는 종교 역사 하면서- 시간에도 종교에 대해서 이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힌두교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인도만 믿기 때문에 4대 종교가 아니고 뭐 이슬람, 크리스트교, 세대 불교, 차이가 나는 저는 세계사를 안 배워서 아 일단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종교 시간에 같은 거도 뭐 무교도 있고 뭐 무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가 있고 요거의 핵심 교리는 요런 거다. 너희들이 언젠가 종교가 필요해지면 선택해봐라.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뭐 저도 그거 1년에 몇 필요하다고 시간은 생각해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역사에든 어디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종교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걸 가르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있다 어떤 것 뭐.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기독교도 여러 그 종파라고 하나요? 그 장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을 것 세계적으로 퍼센트가 높은 주 그 4개 세계 정도 삼대 가르치면 종교라고 되지 하지 않을까? 않습니까? 왜냐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문명도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니, 높지 않은 그 역사 시간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600 몇 년에 뭐 이란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런 이슬람 종교가 그러니까 발생했다 이 정도잖아. 학교에서는. 종교사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회 종교사. 시간에 약간 배웠는데 그러니까 사회와 역사에 그 사회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종교적인 사건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성남 일화 맥콜 뭐 이런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물론 맥콜의 어떤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사회적인 가치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걸 종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 종교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가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가르치잖아요. 자기네 종교를.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르치든 무조건 편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립학교 중에 종교 학교에는 그 종교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우리는 가톨릭 학교니까 가톨릭을 가르쳐는 그거는 별로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선택해서 간 거니까 뭐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면 이렇게 괜찮은데 문제가 또 가톨릭 학교 보면은 혼전 순결 서약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다며요.
많죠. 그런 거 다 모두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할걸요? 아 정말? 일반 그렇지 고등학교 않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안 해요? 왜 그걸? 저는 그거 뭘- 보고 뭘- 너무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반인권적인 기독교 학교에서는 뭐 그게 왜냐면 그 종교라는 건 원래 인권이 없어요. 신권만 있지. 그렇잖아요. 뭐 인간보다 신이 중요한 거니까. 목사권이 있지. 뭐 여튼 제가 종교나 뭐 이런 사랑도 어느 정도 교육에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이유는 얘네들이 그냥 뭘 내가 취향을 선택을 하려면, 그러니까 음식을 또 예로 들면 뭐 빵도 한 번씩 먹어보고 뭐 인도 뭐 카레도 한번 먹어보고 일본 카레도 한번 먹어보고 막 세계 여러 음식을 한 번씩, 급식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만 먹이는 게 아니고 해보고 너희들의 취향이 뭔지 너희들이 언젠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선택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경험을 근데 제공했으면 그건 좋겠거든요. 포교 활동이 돼서 그게 아니라 종교는- 아니요. 카레는 뭐 대표적으로 뭐 인도 커리, 뭐 일본식 카레, 우리나라 카레가 있다. 요런 정도까지만 그냥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카레의 역사, 뭐 카레의 항신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냥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이제 인도 커리만, 예를 들어 카레는 인도 커리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거만? 아예 안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사실 아예 안 가르쳐야 안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 관련된 거는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관련. 사람을 사랑적인 가르치나요? 게 인문학 국어도 그렇고 뭐 사랑 관련된 게 아니라 학문을 그러니까 가르쳐. 학문을 가르치죠. 국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랑이 많이 나올 뿐이지. 시나 뭐 문학에 사랑이 많이 들면 문학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문학이든 뭐 어떤 작품이든 소설이든 뭐 사랑이 역사든 간에 역사에서도 사랑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사랑을 가르치진 않아요. 학교에서 사랑을 가르치면 우리가 배워왔던 건 그거잖아요. 사랑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자는 가장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그거는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 어떤 그걸- 역할을 우리가 가르치는 또 다문화 아니 그게 이제 삶이고 그래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워왔. 다문화 가정 관련돼서도 교육을 얘기를 강을 하잖아요. 강을 다문화. 받은 거지. 왜 굳이 다문화를 그러면은 소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한국인들만 결혼하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주류인데. 학교에 직접적인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학교 관련된 걸로 치면은 동성애도 학교 관련된 게 있죠. 학생들이 동성애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문화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요는 학교는 사회화하는 곳이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걸 가르치는 이게 곳이죠. 뭐냐면 가정을 예를 한다면 다문화 가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동성 가정도 외국에는 실제로 있다라는 걸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가정이 있냐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사회에 들잖아요. 필요한 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가르치는 곳인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 안 하는 사회에 거예요. 필요한 걸 가르친다는 그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보면 완전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것 지금 같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저는 그 방향성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개념이랑 애들이 어떤 자기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그 배움의 털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랑 교육 시리즈에서 뭐 한번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나 공무원들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한 이유도 원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근데 너가 투표하는 방법, 뭐 투표를 하는 뭐 시기, 뭐 기간, 뭐 누굴 뽑고 이런 걸 가르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정당들이 있고 뭐 정당의 뭐 역사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좋을 법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종교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종교라는 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종교를 있다. 가르치지만 기독교나 불교 이렇게 종교도 가르치지 않죠. 근데 아까 전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죠. 그것도 역사에 나오죠. 치면 우리가 역사 역사에 시간에 동학 역사에 이런 나오지. 거. 불교를 받아들인 뭐 이런 종교에 아, 대해서 그렇죠, 고려는 그렇죠. 불교가 뭐 그리고 핵심 사상은 뭐다 이런 정도만 네, 저는 하지. 그 정도만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건 이미 네. 교육 과정에 들어가 그렇게 있어요. 치면 편파적으로 왜 불교랑 뭐 동학 그 천주교만 언급하냐 이렇게 너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건 편향적이다라고 역사에 할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종교를 뺄 수 없어서 언급하는 거지. 그 종교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이라고 하면서 뭐 민주적인 거, 자본주의적인 거 이런 거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많이 안 가르쳐. 자본주의도 안 가르치고 네, 민주주의도 안 그것도 아예 안 가르쳐요.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고 함부로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정치적인 돼요. 네. 그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되게 무슨
뭐 애들이 뭐 교사가 말만 하면 세뇌되는 줄 아는지 뭐 가르치면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하고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것 성교육도 같은데.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면 수학 문제가 이런 된다.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러면 그런 거. 좀 줄여서 성교육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때요? 성교육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성교육에서 일단 가르치는 거는 성교육을 전 별로. 시작을 해야 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아니, 거지. 나는 그 성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교육이라는 게 뭐 동성애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기능. 생식에 생식에 관한 대해서 것만 가르치는 가르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 그거랑은 생활, 다른 거지 성교육이. 그러니까 성 지식과 그러니까 성생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생식에 관련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성생활에 대한 거 것도 얘기를 가르쳐야죠. 하죠. 안 그러면 피임이나 이런 걸 왜 그러니까 굳이 성생활까지 안 넘어가잖아요. 성생활까지 넘어가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기는 거가 어떻게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생활 중 그걸 이제 가르치려면 성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성교육이 도입된 이유가 애들이 피임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학교에서 케어를 해야 돼서 성교육을 뭐 몇 시간, 뭐 근데 필수, 이수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성생활과 지금 그거는 서로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성생활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게 부분이요? 어떤 거죠? 학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전 성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그 대부분인데 왜냐면 저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뭐가 난 있냐면 뭘 알고 있는 거지? 학교에서 이제 뭘 가르치는 거지? 성을 마치 그러니까 성을 그 이중적인 이름으로 뭐 성 있잖아요. 그 궁전할 때 그 성 이거를 같이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동의가 아예 없이는 말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은 저건 너무 원론적이고 저거 관련돼서 너무 그 다양한 범주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의 그냥 하나의 자기의 견해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사에.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이 성교육이 도입된 과정 자체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는 우리가 거죠. 성교육이 지금 남성이랑 여성에 관련돼서 뭐 남성이나 여성이 서로 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중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하죠. 성생활을 하지 하죠. 말아라. 아니 그거는 나쁜 거. 약간 성생활을 할 때 뭐를 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사랑할 걸 때 가르쳐요? 강압적으로 성생활할 하지 때 말아라. 요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사랑을 해도 강압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하는 거는 뭐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가르치죠. 저는 제가 받은 성교육은 어떤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보건 선생님이 콘돔을 가지고 와서 모형에 끼워봐라.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뭐 사랑하는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메커니즘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 메커니즘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성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그런 거 콘돔을 씌우는 가르치면 기술,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성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피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거기까지. 난 지금 다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네, 근데 예, 이거 예. 너무 어렵네요. 네, 왜냐면-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하면 아까 뭐 가정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다문화 교육 뭐 혹은 해외 결혼이 뭐 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나 도대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교육 교육에 교육에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아예 동성애를. 빼놓는 거가 맞냐라는 얘기죠. 아예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되니까 뺄 수밖에 없죠. 뭐 정치도 빼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뭐지? 현실적인 것보다 약간 이게 맞냐 안 맞냐에 약간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면 넣는 게 맞죠. 다 가르쳐야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 그거잖아. 그 지금 가르쳐야 승 작가는 학교에서 동성애도 성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교육이나 뭐 네. 가정 같은 것도 근데 다문화 이거 가정이나 이런 건 여기서는 얘기하면서 그거를 굳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안 되고 있는데도 되고 있어도 문제가 될 거고 안 되고 있어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교육이 지금 엉망으로 된다는 건 다들 지금 전제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일단 그 성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를 근데 여기서 테크닉 뭐 건강성에 대한 뭐 그런 아, 것까지 그게 가르칠 수는 없죠. 생각하시는 우리 성생활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테크닉이 19금 아니라 더 가면 19금 돼. 그러니까
가끔 아침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뭐 적절한 횟수는 몇 번인가 막 그런 거 뭐 의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몇 어느 번을 시간에 해야 좋은가? 몇 번을 해야 건강한 거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 뭐 하면 면역력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가르칠 그냥 수 없죠. 오로지 성적 방어 기술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 피임 방법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피임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리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교육이 되게 저는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생활을 가르치면 성생활을 권장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 배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맞아요. 성생활을 배제를 하면은 남성 여성에 대해서를 용어를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남성이랑 여성 서로 뭐 강압적으로 하면 된다. 뭐 남성이 뭐 여성이나 혹은 여성이 남성을 강압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용어를 아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하자면 더 원론적으로 그냥 사랑 자체나 오히려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그게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랑을 가르치는 게. 그거를 아예 그게 안 성생활이고. 가르치니까 이거 왜냐면 그런 테크닉적으로 하냐면 애들이 미쳐가지고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사회화잖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 친하게 지내는 방법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요는 어쨌든 지금은 그런 네. 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18살에 가정을 꾸릴 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성에 대한 언급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아는 거는 아까 아는 건 이미 어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게 어릴 때 굳이 그거를 이제 가르쳐서 그쪽으로 빠지면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전통적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으니까 7세 이상부터 가르치는 아니 왜 안 부동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건데 저는 네, 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그건 사회적인 니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동성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쏙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다문화를 가르치는 게 해결책이 된 거고 지금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가르치지 않는 게 그나마 사회 문제를 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저는 약간 다양성이 이런 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성교육에서 가르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사랑 자체의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 돼서 뭐 사회 관련해서 뭐 인권 보장이라던가 이런 걸 관련해서 동성혼에 대한 토론 뭐 활동을 해본다던가 이 정도.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끔 선생님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종교나 저는 아예 종교나 이런 개인의 취향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아예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는 거의 안 거 하시죠? 안 하죠. 맞게끔 해야 된다 생각해요. 못해요 지금. 못하죠. 못해요. 진짜 원래. 하는 거의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네. 네. 뭐 기독교가 짱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어.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티가 나긴 있잖아요. 강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처벌을 못 한다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또 다음 주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먼저 그러는데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나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인천에 이제 주일학교가 뭐예요? 교회, 교회 주말 교회 애들 다니는 그 아. 성경학교.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인천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냥 종교 얘기 자기 종교 얘기 막 그냥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하면 바로 처벌 징계 받는다고. 애가 그 들었던 애가 신고하면 바로 징계 받는다고. 그래서 못 한대요. 이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좀 사회적인 건데요. 동성혼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동성혼은 아까 1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동성혼이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약간 그거보다 좀 더 일찍 프랑스가 약간 거의 간접적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프랑스가 동거 제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거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결혼한 거와 똑같은 수준의 이제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동성애에
커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건 네덜란드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 됐고, 대만도 요번에 이제 그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고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동성혼에 대해서 혹시 다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실 게 있는지. 동성혼이면 같은 성별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동성 커플, 레즈비언이나 게이. 그게 왜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성혼에 대한 이제 아 그거를 불법걸. 막는 남자 논리가 이해가 여자만 안 가. 가능. 합한 여부. 혼인 우리나라에서 그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간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동성애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홀수냐 홀수인 사람과 짝수인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를 그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성간이 제가 약간 동성간 이거에서 불가능할 좀 더 나아가 네. 뭐가 있냐면, 동성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나아가 동성 커플들, 그러니까 결혼했죠? 결혼한 사람들이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아예.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성끼리 결혼한 커플도 입양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둘이 결혼을 했어.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을 했어. 둘 다 직장 다 잘 다니고 돈도 벌고 있어요. 애가 안 생기고 입양해서 키우겠다라고 해서 입양을 못 해요. 왜요? 정말 힘들어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왜 경제적 이렇게 조건이랑 수출은 뭐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수출하려고 국내에 물건 안 푸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게 더 돈이 입양 되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국내에는 100원에 팔 수 있으면 해외로 내보내면 5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입양하는데 돈이 그 애기를 뭐 사듯이 돈을 주고 그 단체에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는 돈을 줘줘. 우리나라 단체. 외국에서 왜요? 입양을 돈 해오면 줘요. 우리나라 왜? 단체에 돈을 줘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외국한테 줘요? 그 애 거래 아니요. 아니야 그냥?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국 현실적인 입양하는 비용. 걸 네.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는 장사라고 사람들도 하는 있잖아요. 그 완전 그건 장사네. 아. 왜 돈을 왜 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이유인데. 무슨 현실적인 비용이 뭐가 그러니까 그 돼요? 애를 이제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입양 기간 정부가 유지해야 되고 기관을 사람들 유지해야 월급도 되고.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부로 해결을 해야죠. 기부. 거기 누가 기부를 했어 으로 옛날에? 해결이 됐으면 그런 옛날에 거 하나 6.25 때 누가 기부를 했어? 자기들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 해외에서 입양을 받고 싶은데 그쪽이 운영은 돼야 되니까 비용을 주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쏠쏠하다는 거죠. 그 돈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헐. 되게 잘못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뭐 해외 아동을 도우는 뭐 단체가 있어. 거기에 돈을 기부를 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와가지고 거기 10,000원을 기부했는데 외국인한테 가는 건 3,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건물을 유지해야죠. 공과금 내야 되지.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지. 그 사람들 다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고 그 건물 공짜로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30% 가면 내가 거기다 10,000원을 기부했는데 30% 갔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50%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에서 아기를 입양을 했어. 그래서 이 기관이 너무 고맙고 이런 기관이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월별로 계속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걸 권유할 수는 있지만 애 한 명당 무조건 입양하려면 뭐 3,0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해외로 보내지 말자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죠 이게. 좀 이해가 네. 안 가요 그거는.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인 확인 절차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처음 지불할 수 얘기하면은 저는 그 결혼 동성혼은 헌법에는 성별이 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 하위법들을 이제 되면서 그게 이제 성별이 있으니까. 그죠. 저번에 그 가정법 네.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죠. 근데 그건 지금 기존 사회에서 그건 깨기 좀 힘든 벽이고 차라리 다른 법을 만들어서 충돌시켜서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는 게 나으니까.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지 네. 동성간의 뭐 동성연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나라들도 동성혼을 네. 합법화시킨 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으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6개월 이상 어떤 조건 하에 동거를 했을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결혼은 할 수 없지만 같이 지내면 사실혼 관계로 결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공략하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그런 근데 나라는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거죠. 단순히 동거만으로도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게 이 사람이 결혼 안 했지만 사실 결혼이랑 똑같다. 그죠. 그 결혼이랑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주는 프랑스 효력을 주는 제도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런 지위를 일단 획득하고 그런 게 많아지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실혼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제도들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성 커플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투톱 기용해서 치고 들어가는 근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거의 서구권은 많이 되지 않나요? 주요 거의 핵심적인 나라라고 그 할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열 몇 개 주밖에 안 돼요. 미국에는 일단 유럽- 최근에 됐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서유럽 쪽 나라들 그죠. 위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동유럽은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향 때문에 있는 거 같고 정성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싸우지 말고 말로 근데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거 관련돼서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 원작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거기 이제 나중에 여차하다가 자기 애인이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어요. 근데 의사한테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이거 뭔 일이야 물어본 무슨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랬는데 의사가 말을 안 해줘요. 왜냐면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한테 말할 수 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살았고 얘 가족이랑은 지금 얘는 몇 년째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안 된다. 가족만 된다. 근데 그거는 동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동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거는 적용이 돼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이라는 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법원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거지 그 자리에서 의사가 너는 가족이 아니니까 얘기해주고 사실혼 관계니까 얘기해주고 넌 가족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해주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여도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럼 결혼을 해야지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유럽에서는 그 뭐지 동거 쓰는 거 그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하도 남자 여자들도 동거를 하면서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원 사이트에 갔는데 생활 동반자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그 예를 들어주신 뭐 되게 오랫동안 뭐 아니면 친구 둘이만 산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굳이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런 거 상관없이 가족이랑 아주 멀리 오랫동안 의절하고. 떨어져 있고 의절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나랑 같이 사는 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지금 현 법이 이걸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제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법 있잖아요. 뭐 사실혼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뭐 결혼하면 갑자기 의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뭐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나도 모르게 결혼 관계가 돼버리니까 같이 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모두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이런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 굳이 안 하고 이거 할 것 같아요. 이 문구에다 굳이 단 남자와 여자일 경우만 인정한다. 이 멘트를 넣는 게 상당히 국회의원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만들 때. 그러니까 결혼은 못 하는데 사실혼은 된다. 라면은 윈윈이잖아요, 사실. 극성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은 근데 막았어라는 이게 느낌이 기독교 드는 언론에서 거고. 애들을 딱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인정해 주려는 그 수순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면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또 이거 지지를 사는 받고 거예요. 있어. 사회 그럼- 문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 동성 커플은 제외라고 넣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죠. 국회의원이 이걸 반대하는 집단과 이걸 찬성하는 집단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으면 그걸 선택한다. 근데 그게 동성 커플을 이거는 없애는-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랑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 관계가 상관없어요. 예, 아니어도. 왜냐면 진짜 뭐 내가 그죠. 거의 양 어머니로 모시는 분한테 되게 고아로 지내가지고 오랫동안 뭐 동반자로 지냈어. 이런 경우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래 산 동반자인데도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서 결혼도 구식이에요 요즘. 촌스럽게 그죠. 결혼하고 그래. 결혼 안 하지. 동반자라 말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트너십. 그 외국에도 그래야죠. 표현이 파트너십으로 돼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더 나아가 이제 입양하는 거. 물론 지금은 이제 이성애자 부부도 원래 입양하긴 힘들지만 입양은 이제 입양이라는 큰 문제에 도달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절대 입양을 함부로 하면 안 입양은 된다. 함부로 자기를 주면 안 되긴 하죠. 그런 것 중에 이제 다 고려하죠. 돈, 성, 뭐 다. 그게 동성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럼 안 이거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인가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차별이 당연히 되죠. 이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애를 키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입양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은 차별한 거예요? 그거는 구별을 한 거죠. 너는 애를 키울 정도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 애가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 이런 일에 크려면 이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거나 이런 거의 문제지.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금전적인 학력 것조차도 거기에 그런 학력도 거야. 들어가요. 얘가 뭐냐 부모님 두 분이 둘 다 기독교야. 그래가지고 얘가 뭐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냐 라면서 반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냥 입양이요? 예를 들면 그죠 입양할 때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종교를 따지고 뭐 돈을 따지고 안 따지고 떠나서 된다.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이 상관없다. 이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상관이 있는데 워낙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이 있으니 이걸 상관이 뭐 있다 없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아시안에다가 불교 문화권에 태어난 애예요. 나중에 그 나라로 들어가면 불교 문화권인데 뭐 기독교 집안에서 키운다라는 걸 그 입양 단체에서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본 건 어떤 그 동성애 그 레즈비언 그 부부 밑에서 입양돼서 그 계속 자란 어떤 성인 남자가 나는 학력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어디서 인정받고 있고 성공한 사업가. 내 부모님이 둘 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영향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난 이걸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좀 그 동영상이 유명해진 게 그 사람의 연설 때문에 그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동영상 유명해진 것 같아요. 미국이요.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선 반대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금만 다르면 뭐 아빠가 뭐 여기 다 벤츠를 모으는 지역인데 아빠가 모니 끌고 다니면 그걸로도 차별하는 근데 이거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인종이나 동남아권이나 혹은 흑인이나 백인들 입양하는 난민 얘기 나오나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를 입양을 할 때 동남아 가정이 뭐 한국인이나 혹은 한국인 가정이 동남아 가정이나 왜 이제 그쪽 분들의 이주자가 많으니까 혹은 저희 흑인이나 백인들을 입양하는 거를 극렬히 반대를 하나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개인이 뭐 왜냐면 나라가 막을 수가 있지만 그들이 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다른 피부색이나 이런 걸 가졌으니까 차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특히 받을 수도 우리나라는 워낙 그 뭔가 단일 민족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그- 단일 민족 아니에요. 단일 민족은 여튼- 아니지만 단일 민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교육을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강요를 그런 받았죠. 것도 새내기 고려를 교육. 하냐는 그러니까 고려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중점으로 해서 반대를 고려를 하냐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항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거를 그러니까 고려는 하는 거랑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랑 다르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동성 부부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닌데 동성 부부라서
이걸 안 된다는 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고 해버리면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절대 안 돼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없죠.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럼 입양할 때 지금 약간 이제 다 고려를 해도 실질적으로 약간 그 지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긍정적인 우선은 경제력, 네. 부부 경제력. 학력, 부부 직업, 수입, 재산, 이런 거죠. 그리고 부부의 나이차, 아이와 나이차도 있어요. 그것도 다 들어가요. 다 평가 요소예요. 근데 되게 이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된다면 문제가 근데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잘 사는 부부야. 평범하고 둘 다 일 잘해.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둘 다 동성이면 시험관 하기도 할 수가 없네요. 여자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해야. 정자를 다른 받아서 사람의 정자잖아요. 그쵸. 그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리고 둘 다 여자면 한 사람만의 애지 이 사람의 애는 아닌잖아요. 두 사람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한 명 얘는 내 얘는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남자도 그렇게 할 둘 다 수밖에 남자는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입양을 하죠. 그래서 입양을 하니까 거예요. 꼭 애일 때 입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성 커플은 그러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한다는 것도 저차가 되게 부정적인 나라예요. 사회 인식이. 부모가 키워야지. 핏줄 이걸 핏줄이 강요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핏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아니 그리고 아이가 우리나라 또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가 그 자기가 누군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어릴 때에 하려고 그러지. 얘가 한 4살, 5살 됐어. 6살, 7살 돼가지고 자기가 이게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 때 입양하는 것도 되게 그건 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양에 대한 이 자체가 안 좋아 우리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입양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입양 허락이 떨어지는 게 그런 상태. 지금 그 상태인데 그 이상 얘기하는 게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하긴 동성혼이 돼야 이 얘기를 하죠. 저출산인데 무슨 입양을 하겠어요?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였어요. 좀 동성- 지금 그죠. 지금 아직 멀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애가 있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죠. 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제가 말한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의 자유가 있는 거지. 안 할 때 내가 나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 복종으로 사람들이 알죠. 노예가 나는 주인님한테 자발적으로 복종할 거야라는 걸 보고 우리가 쟤는 자유가 있어서 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흑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있는 흑인과 밖에서 네. 일하는 흑인이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흑인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뭐 그것도 함부로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퀴어 퍼레이드도 그렇고 한국은 이제 그 조사를 봤는데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나 혹은 아는 사람이 있는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 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40-50%, 서구권, 주요 서구권은 거의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야 주변에 많지만 다른 분들이나 혹은 제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거의 없고 말을 해도 그마저 0명? 0명이죠. 정명. 대다수의 0명이.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를 옛날에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0명 실제로 있어? 약간 허구의 그 상상 속에서. 유니콘 여자친구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상상의 동물처럼 이제 인식을 하니까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 퀴어 퍼레이드가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더 말하는 걸 꺼려하고 실제로 일본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약간 좀 충격적이었는데 일본이 오히려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되게 TV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렇죠. 데서 좀 많이 개방돼 약간 있고. 만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만화 영향도 있겠지만 그 게이샤인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 애초에. 그거는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게이샤는 다른 성가 아니 그러니까 게이샤는 남자가 성이 여자든 남자의- 남자든 다 할 수 근데 있죠. 게이샤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 뭐죠? 옛날에 기생. 기생인데
게이샤는 그 이제 완전 약간 예술 쪽으로 좀 더 중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근데 이제 게이샤가 다 남자만 게이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게이샤는 여자만 될 여성, 수 있는 남자가 건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왜 남자가 하는 아, 걸로 알고 그래요? 있었지? 그래가지고 여성이 오히려 그런 걸 이렇게 봤으니까 하얗게 뭐 해가지고 그렇다면 일본 문화편으로 넘어가. 아, 일단은 일본보다 일단 낮은 거가 약간 신기했고요. 한국이 제일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알게 돼도 그냥 딱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